안녕하세요. 주식은 그냥 사서 오래 묻어두면 된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신가요? 글쎄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 아주 흔한 투자 조언에 정면으로 물음표를 던지는 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이라면 그냥 사두기만 하면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오른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 데이터는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게 지난 10년간 S&P 500 지수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만하고 꾸준하게 쭉 올라가는 아름다운 우상향 그래프가 아니죠. 오히려 보세요. 그냥 아찔하게 치솟았다가 또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진짜 장기 투자의 핵심은 어떤 주식 하나만 맹목적으로 믿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장 자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큰 흐름, 이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다음 기회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그 초점을 옮길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기 투자라는 통념을 제대로 한번 깨보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이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특히 왜 코스피인지 그 근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 승자의 투자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뭔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국 시장으로 한번 돌려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지금 한국 시전이냐? 왜 여기가 전환점이냐? 이걸 이해하려면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단순한 원리, 바로 수요와 공급이죠. 결국 주식의 가치라는 것도 사는 힘과 파는 힘,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한국 주식을 사려 하고 또 누가 팔고 있는지 그 힘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코스피가 오를 거라는 그 근거들을 하나씩 한번 까보죠. 이 낙관적인 전망 뒤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수요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이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는 아주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똑똑한 외국인들이 한국 같은 신흥시장에 돈을 넣을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여러 지표가 있겠지만 정말 우선순위에 두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정부 시절의 코스피 성적표인데요. 특히 여기 노무현 정부 시절을 한번 보세요. 이 시기에 외국인 자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코스피가 무려 184%나 성장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럼 이번엔 공급, 즉 파는 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조금만 이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리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뚝심 있게 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에 쏟아지는 매도 물량이 줄어들겠죠?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외국인들은 계속 사려고 하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잘 팔질 않아요. 즉,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시장에 나오는 공급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힘이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상승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이 코스피 5,500이라는 숫자까지 예측하는 겁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종종 비슷한 운율을 따른다고 하죠. 지금 상황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있었던 그 엄청난 호황기랑 정말 놀랍도록 닮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때도 한번 보세요. 외부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거대한 성장 동력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IMF 이후에 구조개혁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정말 싸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180%라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건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성장 동력은 AI 혁명으로, 내부 요인은 시장 정상화 개혁으로 바뀌었지만 한국 시장이 여전히 극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파트,
승자의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전망이 맞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 파도에 올라타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투자는요, 무슨 대단한 발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을 찾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투자를 미인 대회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눈에 가장 예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심사위원들 눈에 누가 가장 예뻐 보일까 이걸 예측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심사위원, 즉 큰 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럼 그 심사위원들이 실제로 누구를 뽑고 있는지 그들의 답안지를 한번 볼까요? 이 표가 바로 그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기준으로 삼는 MSCI 코리아 ETF를 보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대형주들을 실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비중보다 훨씬 더 많이 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는 얘네들을 더 좋게 봐 라고 아주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전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최고의 종목 하나를 딱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죠. 일단 외국인들이 쳐다보는 대형주들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수출 실적이 좋거나 AI 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명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종목들을 하나씩 탈락시키는 겁니다. 굳이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같은 힘든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만 할 순 없겠죠. 당연히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잠재적인 변수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걱정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AI 섹터가 사실은 거품 아니냐 하는 우려. 그리고 둘째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높은 환율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그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한 반론도 함께 제시합니다. 먼저 AI 버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닷컴 버블처럼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기업들이 실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B2B 중심의 성장이기 때문에 훨씬 견고하다는 거고요. 환율 문제 역시 이미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볼 때 여기서 더 오를 위험보다는 안정되거나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한 건데요. 이건 단순히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넘어서는 좀 더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시장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려면요. 단순히 새로운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법은 중요하죠. 경기장의 규칙을 바꾸니까요.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 즉 기업들의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건 결국 그 주인인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주주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만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투자를 한다는 건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시장의 참여자로서 모두를 위한 더 좋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직접 기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시장의 미래는 그냥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